시대만 만나도 그래도 장애남을 나타나는 거 맞아. 그래도 엘사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엘사가 다른 맨날 엘사물을 묶어달라고. 그때 딱 봤을 때 겨울왕국이 딱 생각났어요. 칭찬이에요. 만화 주인공이 거의 다 들어왔나? 시작하도록 하시죠. 오늘 여기 주목. IBM 쪽에서 DW 쪽 관련된 쪽에서 새로운 솔루션, 이게 실제 IBM에서도 이 솔루션을 같이 OEM, 기초코드에서 판매를 하시는 거고, IBM GPU 기반의 솔루션을 얹어서 쓰면 좀 더 고객들이 퍼포먼스 원서 쓸 수 있는 솔루션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라서 오늘 IBM 쪽에 이보람 과장님 오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제가 서울권이 좀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얼굴은 안 찍히고 화면만 목소리 설명하면서 혹시 가능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써서 할게요. 네, 저는 IBM에서 이제 기술 영업하고 있는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 IBM에서 가지고 있는 GPU 서버가 지금 파워 8 기반, 9 기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 기반의 GPU 서버 민스키 서버라고 하고, 이제 파워 9 칩을 탑재하고 있는 거는 AC 구돌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GPU 서버가 있는데, 이 GPU 서버를 이제 팔기 위해서 고객분들이 이제 GPU를 그럼 어느 용도에다가 쓸 거냐를 먼저 타겟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델레이션을 했었는데, 대부분 현재 GPU라는 리소스를 사용하는 그 고객분들이 포커싱하는 영역이 MLDL이라고 부르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제 AI라고 얘기하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제 DB나 기존의 DW에서 쓰던 그런 쿼리 분석 같은 것들을 GPU에다가 태워가지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라고 해서 그런 컨셉에서 나오는 이제 GPU 전용 데이터베이스들이 솔루션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IBM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이제 별도의 ISV에서 뭐 키네티카나 에스크린이나 뭐 이런 식의 이제 GPUDB라는 솔루션으로 또 따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GPU 서버라는 걸 그냥 딜리버리를 할 수는 없고, 고객이 뭔가 이거를 쓸 수 있을 만한 워크로드를 찾아서 혹은 솔루션을 찾아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고객에게 소개를 같이 할 만한 솔루션으로 굉장히 괜찮은 이제 H2O라는 솔루션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H2O라는 솔루션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IBM에서 OEM처럼 같이 피처 코드를 넣어서 오더해서 서버와 솔루션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ISV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H2O 솔루션 자체를 같이 어댑션 해가지고 파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H2O라고 하면서 이제 H2O 드라이버 리스트 AI까지 붙여주셔야지 이 솔루션의 이름이 돼요. 왜냐면 H2O는 사실 회사 이름이거든요. AI에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루션이 여기 뒤에 붙은 것처럼 결국 AI라고 얘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영역의 알고리즘들을 포함하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 리스라는 이름에서 조금 유추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막 사실은 AI라는 거 하려면은 알아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 고객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객도 전문가가 되게 많이 있으셔야 돼요. 머신러닝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다 꿰고 있는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딥러닝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 그 영역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이 영역들이 온갖 산술적인 수학적인 기호들의 이제 그런 향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인프라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다 GPU 서버에다 뭐 설치해서 그런 패키지들 설치해서 막 개발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자동화시켜서 한 번에 그냥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이 솔루션이 왜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이 솔루션 회사에서 포지셔닝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떤 부분을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다라고 그 제품에 대한 리포지션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AI라는 그 인더스트리는 좀 참조를 해보시면은 뭐 굉장히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 이제 모든 영역에서 AI를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AI라고 이름을 붙여서 증가하는 워크로드, 그러니까 뭐 부하도, 그러니까 자원을 사용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양의 리소스들이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리소스도 그럴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GPU 자원들 혹은 뭐 별도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자원 요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AI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영역이에요. 전문 영역이고 그래서 기업들에서 다 하고 싶은데 AI라는 스킬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구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도 지금 기업들의 일부 컨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제 10개 중에 9개 기업은 뭐 뭔지 모르겠는데 AI라고 일단 붙으면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H2O라는 이제 회사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H2O.AI라는 회사가 2012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이제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한 3-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 AI 관련된 솔루션들이고 이름이 뭐 H2O 그리고 H2O 4 GPU라고 해서 이 H2O라는 이제 오픈 커뮤니티 버전이 있어요. 솔루션이 그거를 GPU에다 올려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버전 하나 만들었고 또 스팍이라고 하는 클러스터링 솔루션에다가 얹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스파클링 워터라는 솔루션이 또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다 뿌렸었어요. 본인들의 솔루션은. 근데 돈을 벌어야 하니 결국에는 엔터프라이즈 용도로 포지셔닝해서 제품화돼서 나온 게 이 H2O 드라이버리스 AI라고 하고 오늘 소개드리는 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솔루션들은 지금 다 오픈소스 월드에 풀려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계속 뭔가 컨트리뷰션 받고 개발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서포트까지 할 수 있는 레벨의 패키징을 만든 게 이제 H2O 드라이버리스 AI고요. 그것들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 뒤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소개 자료가 H2O에서 줄 건데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가트너라고 하는 일단 그곳에서 리서치를 하고 뭐 어떤 지표를 낼 때 이 H2O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H2O라는 회사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지금 보면은 100명 이상의 AI 엑스퍼티즈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10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스타트업이에요.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그 중에 7명, 여기 7명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자료도 한 5명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탑 캐글 브랜드 마스터 중에 7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캐글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핵심 인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일단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2O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실제 아까 오픈소스 기반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게 계속 넘어가네요. 이 보시면은 이제 이 왼쪽에 나타나는 거는 그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소스를 풀었을 때 거기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여러 고객들이 써보고 그러면서 개발자들이 직접 코드도 컨트리뷰션하고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픽스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완성도가 있고 좀 이렇게 안정화된 기능들이 결국에는 이제 커머셜 버전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넘어왔을 때 돈을 내고 실제 그 솔루션을 사서 쓰는 사람들 이런 고객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포지셔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하드웨어 vendor도 있긴 한데 대부분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영역이 리테일이랑 파이낸셜 영역 쪽이에요. 그래서 금융 쪽에 이제 뭐 뱅킹 고객도 있고 보험사나 내지는 이런 페이팔 같은 약간 중간 거래를 위주로 하는 그런 고객들도 있고요. 또 리테일 쪽에 대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이 고객들이 대부분 지금은 이제 북미 쪽에 있는 고객들이나 유럽에 있는 고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페이팔도 마찬가지고 시티은행이나 뭐 이런 고객들 다 대부분 지금 이제 미국 쪽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H2O가 IBM이랑 컨소시엄 맺고 이제 좀 아시아 영역 zone 이쪽을 포커싱하려고 지금 사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H2O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트라이얼 에디션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어요. 라이센스를. 그래서 아무나 그냥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써볼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 트라이얼로 지금 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게 뭐 3,000건 이상이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실제로 고객들이
뭔가 만들어가지고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 뭔가 사용하는 사례들이 이미 300만 건 이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핫하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금융 쪽 고객들 중에서는 일부 저걸 먼저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 쪽에 참조할 만한 좀 ING도 그렇고 ING에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CT도 그렇고 약간 굵직굵직한 사례들이 있어서 먼저 물어보신 경우들도 있었고요. 나머지 고객분들은 이제 저희가 가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가트너에서 얘기했다는 그 부분이고요. 일단 뭔지는 아셔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트너라는 곳에서 매년 보시면 매직 퍼런트라는 이름으로 어떤 그냥 자, 본인들이 리서치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 올해에 이런 솔루션 벤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머신러닝에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어디다라는 걸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한 거예요. 지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신뢰하는 지표인데 그 안에서 보면은 되게 여기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비저널이라고 해서 실제 정말 실체화되어서 뭔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 레벨 그러면서 이제 리더 쪽에 포지셔닝하고 뭔가 이렇게 기술을 좀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H2O라는 회사가 지금은 리더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머신러닝이라는 걸 하는 솔루션 영역에서의 굉장히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벤더고요. 이 벤더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들어본 벤더도 있지만 전혀 못 들어보신 벤더도 있어요. 저기 보면 님, 뭐 래피드 마이너, 티코 이런 진짜 처음 들어보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H2O도 저희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기에 올라가 있는 저런 다른 몇 개 이제 솔루션 업체들도 실제로 그들의 솔루션 가장 밑바탕에는 H2O 솔루션을 깔고 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H2O가 굉장히 기술을 리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들인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H2O라는 업체가 솔루션을 만들면서 좀 포커싱하고자 했던 페인 포인트 영역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보시면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들이 하고 싶지만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뭐 많이 구하지 않더라도 좀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자동화시켜주는 영역들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것들과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이 실제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데이터 준비하고 그 데이터들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뭔가 얘를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시킬 수 있을 만한 그 기본 핵심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 알고리즘이 이제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데 여기 보면 비밀 모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모델이라는 게 머신러닝이라는 걸 하는 그 대부분 통계, 수학 이런 거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수학 개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녹여가지고 잘 설계된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이라는 걸 이제 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학습시킨 이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정말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내는지 내가 뭔가 인풋을 줬을 때 이 모델이 이거는 B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이제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한 것들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를 훈련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수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 준비하는 것도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모델을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죠. 모델을 만들면은 훈련을 일단 시켜봐야 되잖아요. 훈련을 시켜보면서 얘가 훈련시켰더니 좋은 모델이더라, 버려야 될 모델이더라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시키는 시간도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런 속도들이 너무 늦어서 마켓에 바로 딱 타임 투 마켓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거랑 마지막 부분 저건 뭐냐면 블랙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MLDL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AI 전문가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온갖 그런 여러 가지 수학 기호와 막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모델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디자인된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막 학습을 시켰는데 학습시키고 나서 얘네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나왔어요. 한 99%의 정확도가 나왔다. 근데 보통 여태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보면 예측 분석을 했을 때 이 예측치가 99%의 정확성을 가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다라는 근거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의 굉장히 그 전통적인 알고리즘을 따르면.
근데 MLDL 솔루션을 쓰면은, 그러니까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이 알고리즘을 태우면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찾긴 찾았는데 이 정확도가 높음이 어디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나왔는지를 사용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사실 기업 내에서는 근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결과를 무엇을 보고 믿을 것이냐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갇혀 있어요. 이 컨셉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본인들의 솔루션으로 어느 정도 해소해 주겠다라는 컨셉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컨셉을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쪽 AI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컨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애니메이션 잘못 걸려 있나 봐요. 네. 보시면은 이제 캐글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캐글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웬만한 진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나 좀 수학 좀 할 줄 알고 그런 알고리즘 모델 이런 거 제대로 좀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글이 인수한 지금은 사이트인데 캐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한 9만 명 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본인들 계정을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캐글이라는 사이트에 워낙 굵직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온갖 전 세계의 회사들이나 아니면 국가기관들에서 본인들이 지금 해야 되는 뭐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과제를 이렇게 올립니다. 상금을 걸어요. 거기다가 뭐 수천만 원 단위부터 더 올라가는 단위까지 상금을 걸어놓고 지금 우리는 뭐 날씨에 대한 무슨 이런 예측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모델, 알고리즘을 올려주세요라는 경진대회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 대회들을 쭉 올리면은 그 9만 명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 9만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각자 자기가 개발한 모델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어워드를 받으면 이제 상금도 받고 뭔가 크레딧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점수제처럼 무슨 게임 하듯이 그 사람들마다의 이제 점수를 받게 되고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9만 명의 랭킹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체 9만 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서 상위 120명, 제가 어제 확인했더니 120명이더라고요. 120명이 그랜드마스터라는 클래스에 이제 네임을 받는 거예요. 칭호를 받고 그 밑에는 이제 또 다른 칭호를 받고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전 세계에서 탑 120명이에요. 그 안에서 지금 이 H2O라는 회사의 주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캐글 마스터는 그랜드마스터는 한 5명, 앞에서 아까 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핵심 인력으로 들어가 있다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컨트리뷰션하고 나머지 한 100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엑스퍼트들이 같이 이제 보완해 가면서 H2O 자체에 들어가 있는 H2O라는 솔루션 자체가 수천 개의 이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MLDL에 관련돼서. 그런 자산들을 일단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탑10이라고 하는 게 그런 캐글 같은 이제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그런 대회들도 있고 또 별도의 이제 예측 분석 솔루션을 내서 같이 경쟁하는 대회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되게 테스트해본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이 참전해야 되는 대회예요. 근데 본인들이 H2O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참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가지고 참전을 했는데 대부분의 대회에서 탑 랭킹 10위 안에 들었다더라.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각각의 개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본인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아마 시간을 굉장히 오래 들여가지고 그 대회 참전했을 텐데 솔루션을 쓰면은 사실 데이터만 넣어주고 한 2~3시간 바로 트레이닝 시키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본인들도 테스트해보고 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같이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 그 블랙박스처럼 근거를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나오지만. 근데 그 부분을 이 H2O 회사에 있는 이제 결국 그 캐글 마스터만이라는 핵심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인터프리터빌리티라는 이름이에요. 아직 이제 막 학계에서 이제 책을 이제 쓰고 막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또 별도의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수식과 알고리즘들을 컨셉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나온 이 결과에 대해서 역으로 추적하고 그거에 대한 리즌 코드,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 코드들을 어쨌든 이들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포함시켜 놓은 솔루션으로 패키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저 그 인터프리터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 결과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는 그거를 오렐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전공서적 생각해시다 보면은 컴퓨터 쪽에서는 원래 전공서적은 다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오렐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테크 쪽에 이제 책을 내는 곳이 있는데 그 오렐리에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터프리터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의 저자가 H2O에 있는 이크랜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술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갈까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이 솔루션이 무엇을 위한 거고 뭘 할 수 있다는 대략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체가 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까만 화면에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래픽하게 이게 바로 그 H2O라는 솔루션의 대시보드예요. H2O는 터미널에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딱 올라가서 대시보드 형태의 그래피컬한 화면에서 사용자가 클릭해서 뭔가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대부분 텍스트 위주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CSV 파일 같은 거,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풋으로 넣게 되고요. 넣는 화면들, 그다음에 넣어가지고 얘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건지를 선택해주는 화면들, 그리고 나서 분석한 것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결과에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야 되겠죠? 그 사용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보여주는 좀 편의성이 높은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한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 외에 올해 무슨 뭐 인포 월드 어워드에서 또 상을 받았다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페인 포인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결국에는 시각화되어 있는 툴로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이 앞단에 막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을 그냥 싹둑 자르고 딱 데이터 넣어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고 사실 결과 해석하면서 이 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의미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애니메이션 지원도 또 나와. 자, 보시면은 일단은 뭔가 훈련시킬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의 타입이 여기서 보면은 지금 타뷸러 데이터라고 돼 있어요. 타뷸러 데이터가 뭐냐면 표 형식으로 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컬럼별로 이름이 붙어 있고, 예를 들어서 나이, 키, 성별 뭐 이런 식의 것들의 데이터를 쭉 넣고, 그다음에 좀 또 분석할 만한 데이터를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CSV 파일로 되어 있는 뭐 파일들을 가져온다거나, 근데 뭐 소스는 여기저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SQL DB에 있는 걸 이제 로드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형태도 있고, 로컬 디스크나 아마존에 있는 거나 뭐 빅쿼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소스들에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현재 그 뭐 AI라고 머신러닝 딥러닝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뭔가 시도해보는 고객들 보면은 다 이미지 가지고 하세요. 이미지 분석. 이미지랑 비디오 안에서 그 안에서 이거는 차네, 이거는 사람이네, 오브젝트를 딱 찾아내가지고 뭔가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인식을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딥러닝이라는 영역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예제로 나와 있는 게 그런 이미지 인식을 가장 많이 예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비즈니스화 시킬 거리를 찾기가 지금 가장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만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는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말고 텍스트로 된 데이터가 훨씬 많거든요. 로그 데이터도 있고, 뭔가 센서에서 나오는 센싱 정보들도 있고, 그 외에 정말 이미 가지고 있는 DB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이거를 뭔가 훈련을 시켜서 뭔가를 하기에는 고객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무엇을 할지를 몰라요. 그것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H2O라는 솔루션이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좀 포커싱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데이터를 일단 넣게 되면요, 아까 그 까만 화면 툴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툴에서 일단 뭘 하냐면, 데이터 넣자마자 이 데이터 인 컬럼너로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을 쭉 보고서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 그래프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혹시 정규분포나 이런 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그려가지고 데이터의 분포도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들 간의 뭔가 관계, 상관관계를 그려주는 그래프도 있고 다양한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분석하기 뭘 시작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만 넣어주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용자가 일단 데이터 넣었는데 혹시 이 데이터 중에서 너무 튀어나간 데이터는 없는지,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데이터는 없는지, 혹은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략 컬럼들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동그란 그래프를 보니 여기서는 뭐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으니 이걸 중점적으로 타겟으로 보고 향후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화된 그래프들이 제공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실제 이제 기계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기계학습 부분이 결국에는 H2O라는 솔루션의 핵심적인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계학습을 하게 되냐면 일단 데이터 타입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보고선 분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 단위에서의 패턴을 찾아서 향후에 이런 시간 단위에서의 뭔가 패턴을 유사하게 예측하겠다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II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쪽 관련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분포를 가진 동일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컬럼너로 되어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그냥 분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분석을 일단 할 수가 있고, 분석하려면 아까 알고리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아까 H2O의 뭐 케빌 마스터와 여러 명의 익스퍼트들이 이미 이 H2O라는 솔루션 안에다가 수천 개의 가능성 있는 모델들, 가능성 있는 모델들은 정말 정확도가 높다고 어느 정도는 판별된 모델들, 그리고 미리 각각의 모델들을 프리튠이라고 해서 튜닝을 다 해놓은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이제 기계학습을 시작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GPU를 일단 딱 잡아가지고 앞에 넣어준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선 그 수천 개의 모델들 중에서 좀 이 데이터 분석을 잘 맞을 것 같은 모델들을 돌려보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의 모델을 잡아서 돌리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드랍해요. 모델을 하나 잡고 한 어느 정도 돌려보다가 이 모델은 안 들어가서 바로 드랍하고 또 다른 모델 돌리고 드랍하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서 결국에는 얘네는 그래서 그거를 쿠킹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시피를 갖다 쿠킹한다라고 하는데 이 레시피 저 레시피 결국 이 알고리즘 저 알고리즘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만들어서 돌려보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그 레시피 중에서 찾아가지고 돌려보고 가장 결국엔 가능성 높고 해보니까 러닝 커브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로스율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프로그레스가 가장 잘 보이는 모델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끝날 때는 그 모델에 대한 결과를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자동화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델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모델들이에요. 실제 그런 예측 분석 대회에 나가더라도 상위권을 차지할 만한, 그러니까 웬만한 그 9만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중에서 상위권 10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의미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훈련돼서 정확도가 몇 프로가 나오는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딥러닝에서는 인퍼런스 추론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디플로이 한다, 그래서 배포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확도가 높아진 모델이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뭔가를 이제 써먹어야 될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답을 알 수 없는 데이터를 넣고 답이 뭘까 예측을 해봐라는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타입의 이제 그 배포 모델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배포 모델도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 아까 대시보드 형태에다가 그냥 거기에 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데이터 넣으면 바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이썬 스크립트들을 따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만약에 봐야 된다면 서버에다가 이 모델 갖다가 파이썬으로 좀 스크립트화 시켜놓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자바 베이스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 이게 그 인터프리터빌리티라고 했던 리즌 코드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온 이 결과가 여기도 리즌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트리 모양의 테이블도 있고요. 또 다른 테이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각각이 아마 확률로 나올 거예요. 이 트리에 대한 확률들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것들도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툴 안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래프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도 정말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IT 펄슨이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걸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 자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시간을 확 절약해주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솔루션이에요. 이게 화면을 여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맹점은 화면이 까맣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글씨도 되게 작아요. 제일 안 좋은 점 같은데 근데 이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정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설명하고 싶지만 안 보인다는 아무튼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이제 이 솔루션의 좀 좋은 점들이라고 하면은 자동화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돼서 이렇게 뭔가 쉽게 좀 해볼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게 그 머신러닝을 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이제 준비시키잖아요. 데이터 준비시키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 데이터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이런 특징들을 분석했을 때 이 데이터 안에서의 패턴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게 그 피처를 뽑아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고양이라는 사진을 봤어요. 그럼 이게 고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뭔가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는 따로 생각 안 하지만 고양이를 봤을 때 귀가 뾰족하다든가 눈이 2개라든가 뭐 수염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각각의 피처가 될 텐데 그 피처를 어떻게 잘 정의해서 뽑아내느냐가 바로 피처 음악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사진은 오히려 쉽지만 사진이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인 경우는 여기서 그럼 과연 어떻게 피처를 뽑아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용자가 고민하지 않고 이 툴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 공학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데서 좀 의미가 있고요. 모델 튜닝, 아까 튜닝된 모델이 이미 수천 개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활용에 대한 부분은 또 오토매틱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 알고리즘들을 자동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해주고 마지막에 배포할 수 있는 모델들, 뭐 파이썬이든 자바이든 아니면 그냥 대시보드에서 바로 배포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신뢰성 있는 사유보호라고 얘기하는 이제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한 리즘코드들도 제공해준다. 그리고 나서 자동 문서화는 제가 테스트 안 해봤어요. 근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 따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기업의 이제 환경에 좀 맞을 만한 이제 별도의 기능들도 함께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구두로 대략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시면은 이제 케글이라는 컴피티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케글 사이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서 상금 걸어놓은 거 보고서 본인들이 하는 컴피티션에서 이 솔루션 가지고 나갔더니 탑5에 뭐 들었다더라. 그리고 또 BMP라고 하는 또 별도의 또 컴피티션인데 그쪽에서도 탑10에 들었다더라. 그래서 솔루션 자체가 정확도는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인터프리터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유보호를 통해서 이게 왜 그게 나왔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밑에 보면 이게 그 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썼다는 오류의 책.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치 활용도 제가 이제 자바나 파이썬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H2O라는 솔루션을 사실 파워에만 올릴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다른 서버에도 올릴 수 있는데 또 오픈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왜 굳이 또 파워에다 올려가지고 컨소시엄을 내줬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H2O에서 바라보고 얘기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교는 일반적인 엑스퍼릭 시스템이나 CPU 시스템이 될 거고요. 보시면은 이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아까 보시면 수천 개의 뭐 알고리즘을 막 단시간에 쫙 분류했잖아요. 돌리고 큰 거, 돌리고 큰 거. 그러니까 I/O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되게 인텐시브한 그런 컴퓨터를 수행해요. 그래서 보면은 GPU 저희 4개짜리 달린 서버도 있는데 수행하는 순간 다 갖다 써요. 그리고 메모리도 풀로 꽉 채워서 쓰더라고요. 물론 시스템 메모리는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런 매시브한 I/O를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계된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래서
뭐 CPU, GPU 뭐 이런 또 혹은 I/O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인터커넥트 부분들까지도 잘 레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어야지 좀 탄탄하게 잘 받쳐줄 수 있다. 그냥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냥 스펙적으로 봤을 때 뭐 스파이럴 대비한 9.6대 램이 들어가고 i5는 5.5가 가지고 정확한 비교 대상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X86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맹점이 있는데 아무튼 스펙에 대한 비교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CPU 대비 GPU를 썼을 때 30배가 좋아진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H2 솔루션이 H2 4 GPU는 GPU에 올리는 거고 그냥 H2도 있거든요. 두 개를 테스트한 걸 보니까 그냥 H2가 CPU 잡아가지고 이제 딱 스윙했을 때 그 알고리즘 하나 가지고 이게 맞을까 아닐까를 테스트하는 동안 GPU에다가 올린 H2 GPU는 3,000개까지 이미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CPU와 GPU 사이. 그래서 일단 요거 쓰려면 일단 무조건 GPU 쓰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래서 워크로드 돌렸을 때 파워에서 좀 좋아졌다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뭐 H2에서 테스트 해본 거긴 한데 데이터 이제 넣는 속도 자체가 결국 더 빨랐다. 그러니까 I/O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좀 줄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아까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특징을 좀 뽑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돌리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한 50% 정도 더 빠르더라. 그리고 저 부분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IBM의 시스템의 CPU 먼저 썼을 때 한 5배 정도 더 빨리 좀 결과가 나오더라. 저게 시계열 말고 그냥 데이터, 아까 II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IID라는 데이터는 한 10배 정도 더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더 좀 이렇게 구체적인 그래프가 있었으면은 저런 성능 부분은 더 부각이 됐을 것 같아요.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IBM과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IBM도 나름대로 AI에 대한 솔루션이 있다고 하는데 포지셔닝 부분이 어떻게 다를 거냐에 대한 부분이, 혹시 저희 엊그제 행사 들으셨으면 파워 AI 뭐 비전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솔루션화해서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을 탑재한 어떤 뭐 결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 패키징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 영역이 현재까지 많이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시각적인 분석 내용이에요. 그래서 IBM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그런 시각적인 분석, 이미지 분석이나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디텍션 영역에 지금 좀 더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들을 보시는 대로 라벨링 해가지고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H2라는 솔루션은 트랜지셔널 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에 뭐 DB 같이 이제 컬럼과 로우로 들어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 혹은 센싱 데이터들, 어떤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에서 나오는 텍스트나 뭐 로그 같이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넣고 분석할 수 있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이라서 서로 좀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이미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뒤에서 몇 개만 보자면 페이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페이팔 내용은 H2에서 직접 이제 컨퍼런스 자료하고 하면서 유튜브 같은 데 본인들의 발표 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저도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기는 들었어요. 이게 사기거래 방지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궁금하시니까 들어보시고 말씀드린 건데, 이제 페이팔은 중간에서 결제를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판매자와 그리고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가 있을 때, 저 구매자가 무언가를 살 때 페이팔에다가 결제 요청하고, 그러면은 페이팔은 뭐 이쪽에서 물건이 갔다라고 하면 이제 값을 저기다가 전달해주고 딱 이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이거는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짜고 치는 사기의 패턴인데, 일종의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는데 빈 박스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구매자는 빈 박스가 왔으니까 내 돈을 환불해줘 라고 이제 페이팔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럼 페이팔은 일단 돈을 환불을 해준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판매자랑 다시 밸리데이션 하는 거죠. 구매한 사람이 빈 박스가 와서 내가 이렇게 환불을 해줬는데 너 진짜 제대로 보낸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판매자가 나 제대로 보냈어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손실은 그냥 페이팔이 다 떠안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이거는 일종의 일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허점을 찾아내가지고 손해를 입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기거래 패턴에 대해서
페이팔이 본인들의 기존의 모델을 가지고서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탑지가 실제로 많이 형성이 돼서 로스를 줄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페이팔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고 꼭 금융사기 방지가 아니더라도 여기는 이제 G5라는 회사에서 부동산 시장 마케팅을 하는데 기존 솔루션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더라 라는 내용이었고 또 제조업 쪽에서의 생산 라인 모델 튜닝해서 좀 더 이제 로스율을 줄였다는 내용, 헬스케어 영역에서의 이제 환자 추천, 환자와 의사들 간의 추천 매칭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더라.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역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오늘은 뭐 기술 내용은 거의 없어가지고. 저를 팔면 네. IBM에서 네. 사이언스가 있나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요? 아니요, 제가 붙어서 합니다. 제가 붙을 거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IT 인프라 펄슨이랑 단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솔루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분들의 이제 인지도도 많이 낮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GPU 서버만 들고 가서 얘기하기에는 또 IT 펄슨도 GPU 서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걸 왜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다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뭐라도 솔루션이라도 얹어서 같이 이제 IT 펄슨 플러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같이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얘기하기가 쉬워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내지는 이제 고객들도 궁금해하기는 하거든요. MLDL을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있나요? 물어봐요.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솔루션을 부탁드리고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도 사실 해보려면은 진짜 A to G를 다 공부하고 하셔야 되는데 개 중에서 공부할 영역을 반만 줄여도 차라리 여기서 나오는 그 수치적인 그래프들에 대한 해석으로 차라리 포커싱을 하면은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솔루션 자체에서 뭔가 장애가 나고 이럴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하드적인 어쨌든 하게 되면 고객들이 거의 하게 되면 이제 최종단의 GPU 뭐 하나 좀 그런 얘기하는데 최종단에 만나는 이제 실무 중에 이제 박사급들이랑 거의 얘기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했으니까 조금 뭔가 이 솔루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텐데 그럼 H2 우리 국내에 네. 총판하고 속도 이거 딜리버리 하시는 거 있어요? H2 아직 국내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정리해주시면 제가 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부서 사모님 계시니까요. 그거는 좀 확인해볼게요. 네. 영역이 많이 틀리실 것 같아요. 많이 맞죠. 배우시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없지만 일단 아시아 패시픽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나중에 이제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뭔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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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솔루션에 대한 사실 사용법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아야 될 건데 그게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냥 어떻게 누가 기술을 하는 사람이 와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차라리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공부하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H2 쓰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커뮤니티를 찾아서 인계를 해주거나 그게 더 많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거 한번 대기업에서 다 박사를 뽑더라고요. 박사를 맞아요. 뽑아서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몇 년 전에도 그 코롱에서 그거 진행한다고 하면서 이제 데이터 그것만 하는 이제 박사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계속 맞아요. 네. 진행하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저는 이 솔루션 이전에 그냥 GPU 서버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만났던 분들도 연구원분들, 박사님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GPU 서버 그때 저희는 파워 AI만 얹어가지고 팔았거든요. 그때 뭐 카페 씁니다, 저는 텐서플로우 씁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팔아가지고 딱 딜리버리 했는데 그 분들이 그 터미널 창을 쓸 줄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인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뭔가 코드를 짜서 해야 되는데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요즘 다 주피터 노트북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기서 이제 VNC 같은 거 화면 띄워가지고 원래는 뭔가 외부로 들어가든 뭘 들어가든
그 그래픽화랑 화면에서 하나씩 코드 써보시고 한 줄씩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래픽으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전엔 당연히 윈도우에서 하셨을 거니까 당연히 됐고 그게 근데 이제 딱 서버를 딜리버리 하는 순간 그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POC 기간 한 달 중에서 2주를 세팅에만 보낸 적도 있어요. 그분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걸 주피터를 못 띄우겠다는 말을.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가가지고 저희가 보고 엔지니어가 그냥 딱 세팅하면 하루면 끝나는 일, 하루도 안 걸리는 일을 뭐 패스 잡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 그 연구원분들과의 갭이 너무 커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진짜 모델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데 쓰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그런 좀 이렇게 컨선이 확실히 있기는 있더라고요, 좀 영역에서. 그래서 차라리 그럼 이렇게 그래픽화랑 솔루션으로 딜리버를 하는 게 의미 있지 않나. 이게 쓰일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주세요. 살아주세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과 얘기하시는 걸로. 그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 이 컴퓨터가 좀 업데이트가 되어 있나? 집에